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어린이와 어르신과 같은 교통약자와 대형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화물차 운전자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수의 안전을 먼저 보장해야 했기에 소수를 위한 정책은 자꾸만 뒤로 밀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각지대까지 모두 포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교통안전 사회를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소수지만 절대 놓쳐선 안 되기에 안전 사각지대를 좁혀가는 정책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교통학자가 있습니다. TB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48화 사각지대 끌어안기 서울시립대학교 홍다희 연구교수 세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어제까지 교통정책 전문가인 홍다희 교수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교통정책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과로, 과적, 과속 이 3과에 시달리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이 확보돼야 사회 전반의 안전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이었죠. 오늘부터는 화물차 못지않게 교통정책에서 소외된 어르신 교통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자도 무시할 수 없는데 굉장히 적어요. 노인보험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10배 이상 차이 나게 적고, 또 하나는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사고가 전체 우리나라 사고의 50% 이상 차지해요. 근데 이거를 컨트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근데 예산은 10분의 1이에요. 홍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 보호구역 설치 예산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점에 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고령자 교통사고가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이라 안전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데 말이죠. 우리나라 가장 심한 거는 보행자가 꼴등이고, 또 하나는 고령자. 이제 고령자는 앞에 보행자인 고령 보행자도 연결되고, 고령 운전자는 더 심각하게 꼴등으로 가고 있고요. 어린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유일하게 좋은 부분이에요. 그나마 보행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어르신 보행자 사고는 점차 줄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입니다. 고령 보행자 사고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노인보호구역 미진하지만 그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을 주민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지방의 이제 도시, 읍면 도시에 이제 처음에 마을 진입할 때랑 끝날 때는 거기 안에 이제 교통 안전 환경을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제도,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가장 컸던 건 저는 안전속도 5030이 커서 고령 보행자, 도시에서 발생하는 고령 보행자 사고를 굉장히 줄였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 면허자 소지자 수가 474만 명. 그 중에서 전체 운전자 중에서는 13.7% 정도 차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비율은 50%. 그 중에서 운전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는 50% 이상. 그러니까 전체 그 이용자로 봤을 때는 25% 이상이에요. 사업용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해요. 그래서 고령 운전자는 굉장히 위험하고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고령자의 면허 소지율은 14% 정도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25%를 넘어섰습니다. 더는 운전하기 힘든 상태인 걸 알면서도 생계 때문에 계속 운전하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고령 운전자 중에서도 취약한 부분은 사실 화물차 이륜차예요. 승용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화물차는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더 노출도 많은데다가 65세 이상 대부분 이제 70세 이상 되면 또 안 보이고 뭐 또 은지반응 시간 같은 게 되게 느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령자분들이 이제 화물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험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고령 운전자분들 가까운 데만 운전하다 보니 고속도로를 안 타고 일반국도 지방도로를 타요. 근데 일반국도 지방도로는 고속도로에 비해서 환경이 좋지 않아요. 이 등 가로등도 없고 막 이러니까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망성도 크고, 거기서는 이제 CCTV나 이런 것 그런 것들이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그냥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그냥 막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교통사고 빵빵빵 나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이 부담스러운 고령 운전자들은 잘 아는 길, 가까운 지방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도로는 가로등도 단속 카메라도 없어 익숙한 길이라고 방심했다간 사고로 이어집니다. 고령자들이 이제 의료차를 끌면서 어떻게 하냐면 신호 위반을, 내가 너무 잘 아는 곳이니까 그냥 휙휙 위반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내가 반응 시간 늦어서 늦게 이렇게 밟혀서 사고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 앞에서 차가 와요라는 부분들을 좀 알려주는 사인 같은 게 같이 있으면 좀 덜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 제도도 없다라는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자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보상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주로 선불형 교통카드를 한 번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회성 지원은 탁상 행정이라며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시행 첫 해인 2019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비율은 고작 2%였습니다. 하지만 홍 교수는 이 제도가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장롱 면허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고령 운전자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출을 하셨다고도 생각하거든요. 다 장롱 면허는 아닐 걸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걸을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사실은 이게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반납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독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장롱 면허여도 안 하시면 반납하라.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오랜만에 장롱 면허여서 오랜만에 운전하면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것을 또 방지했다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 능력이 떨어진 고령 운전자 중에서 반납한 비율을 따져보면 꽤 의미 있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스스로 본인이 운전 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반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운전자 면허 소지자 수분의 반납률을 보는 게 아니라 운전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 중에 라고 해서 계산을 달리하면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로 이렇게 역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은 반납률이긴 하지만 이건 꽤 많다. 그럼 외국은, 이거 하고 있는 외국은 이 반납률이 어떠한가 봤더니 제가 그 일본 거를 봤을 때는 유사해요. 2%, 3%, 4%. 더 높지 않은.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는 일본에서도 고령자의 면허 반납 비율이 우리와 비슷하다니 좀 의외이긴 합니다. 앞으로도 고령 운전자의 자진 반납을 계속 독려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홍 교수는 대도시냐 지방 소도시냐에 따라 면허 반납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지방 지역에서 75세 이상 고령자들 한해서 사망사고, 중상사고 효과가 굉장히 컸고, 도시 지역은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같은 고령층 안에서 75세 이상이 도시보다 지방이 훨씬 커요. 연령별로 나눠보면은 75세 이상은 5%, 그다음에 80세 이상은 거의 9%대로 치솟아요. 그 반납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방에서 교통사고 효과가 더 크지 않았나 싶고, 반대로 이제 사고 건수 자체로는 65세도 70세는 도시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더 큰 것 같다. 더불어 지방 소도시에 사는 고령자들이 면허를 반납한 후에도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V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48화 사각지대 끌어안기.
서울시립대학교 홍다희 연구교수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